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20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205일 차입니다. 네, 오늘은 의식지도 해설 98페이지예요. 98페이지에 에너지 수준 50, 무감정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이네. 밑에서 아홉 번째 줄이에요. 네, 너무나 여기서부터 할게요. 네, 50, 무감정에서 너무나 흔하게도 사회에는 이 수준에 있는 문화나 개인에게 진정으로 어떤 도움을 주려는 동기가 충분치 않으며 이들은 자원을 소진시킨다고 여겨진다. 이는 콜카타 거리의 수준에서 마더 테레사나 그녀를 따르는 이들처럼 성자다운 사람만이 감히 그 거리를 밟을 용기가 있다. 무감정은 희망을 포기한 수준이며 정말 그것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있는 이는 소수이다. 그러니까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있는 이들은 소수이고, 그러니까 희망을 포기한 게 무감정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에너지 수준 75, 슬픔. 75의 슬픔이에요. 그래서 슬픔과 상실, 낙심의 수준이다. 그래서 50에서 70 사이가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절대 생명체를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생명체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어, 내가 나를, 생명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 75 슬픔, 그래서 낙심 수준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일정 기간 경험한 적이 있지만 일정 기간은 누구나 다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무기력하게 툭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근데 이 수준에 계속 남아있는 이들은 끊임없는 후회와 우울이 함께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어서 점점 의식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거기 남아있으면서 끊임없이 후회하는 거. 75, 75 슬픔에 있으면서 무기력해서 좀 더 올라갔어요. 슬픔에. 근데 계속 남아있으면서 30 후회하는 거. 죄책감으로 떨어지면서 슬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울한 거. 후회와 우울이 함께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왜 이랬을까 하면서 후회하면서 사는 삶이 참, 그래서 우울해하는 거, 저도 참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순간순간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는 만성적 애통함에도 과거에 대한 회한의 수준.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애통해하는 거, 애도하는 거, 과거에 대한 회한의 수준이다. 슬픔은 과거에 대한 회한의 수준이라. 그래서 과거를 놔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습관적 실패자와 만성 도박꾼의 수준이며 이들은 실패를 자신의 생활 방식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 직업과 친구, 가족, 기회뿐 아니라 돈과 건강도 자주 상실하게 된다. 돈과 건강도 자주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큰 상실은 이후에 마치 비애가 감수해야 하는 삶의 대가라는 뜻이 슬픔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기 쉽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큰 상실, 우리는 지금 신념을 찾는단 말이에요. 어릴 때 상처받았던 것, 그것 때문에 어릴 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경험, 신념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큰 상실 이후에 마치 비애가 감수해야 하는 삶의 대가라는, 그러니까 비애, 막 슬픔과 모든 것들이 그냥 삶의 그 경험 때문에 대가라고 아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대가라는 뜻이 슬픔을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만들기 쉽다. 그래서 이게 어린 시절의 큰 상실은 신념, 정서적인 신념, 정서적인 신념들 있죠? 그래서 어릴 적에 이 큰 상실 신념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수동적으로 계속 슬픔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 근원의 신념을 잡은 거는 다 행복한 걸 잡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행복한 걸 잡지는 않고 다 뭐 빼앗겨서 버려져서 죽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 거기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슬픔, 내가 죽을까 봐 막 슬픔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곳에서 슬픔을 본다. 내가 슬픔을 보는 거는 계속 슬픔을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릴 적에 어린 시절의 상실을 찾아서 그 느낌을 없애서 해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느낌을 해결하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의 슬픔, 세계 정세의 슬픔, 슬픈 것들만 보니까 어린아이의 슬픔만 보고 동물들에 대한 슬픔만 보고 연민, 그쵸? 그런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서의 슬픔, 삶 자체의 슬픔, 그다음에 이 수준이 존재에 관한 사람의 전체 시각을 물들인다. 내가 슬픔이라는 안경을 쓴 거죠. 빨간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이듯 전혀 다른 듯해 보여요. 겉모습은 저 사람과 내가 전혀 다른 듯해 보이는데 다른 듯한 거야. 근데 내면에서 느끼는 에너지, 내면에서의 에너지가 같은 수준에서 같은 끌기장에서 끌어당기는 거죠. 그 내가 슬픔에 있으니까 온 세상 슬픈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슬프게 봤는데 내가 나를 슬프게 본 것을 엄마한테 보고 또 세상에 나와서는 계속 슬픈, 뭔가 안 됐고 애잔한 사람들만 보면 마음이 땡기는 거예요. 그 내가 나를 애잔하게 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보고 싶거든 세상을 봐라. 세상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슬픔을 밖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들도 안 되는,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계신데 고양이가 정말 많았었는데 밖에서 길 잃었는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시게 된 거예요. 한 마리를 너무 잘 키우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또 통화를 하다 보니까 또 강아지를 키우시는 거예요. 보니까 강아지도 이제 길을 잃은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강아지랑 고양이랑 길을 잃어가지고 있는 강아지를 또 키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둘이 이제 딴 데서 강아지는 밖에서 일하는 곳에서 있다가 데리고 왔는데 둘이 안 싸우나 그랬더니 싸운대요 벌써. 고양이가 먼저 오래 같이 살아놓으니까 완전 기선제압을 막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싸울 것 같아 걔네들 내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나의 슬픔 저렇게 버려져서 혼자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그랬는가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저게 아니라 데려다가 키울 정도로 그렇게 애잔한 마음이 드는 거는 그만큼 내가 내 자신 안에 그 애잔함, 내가 나를 보는 애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키우는 거는 좋아요. 근데 내가 나를 애잔하게 보는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동물을 돌보는 거, 어떤 사람을 또, 어, 도와주는 거, 어디다 보시를 하는 거마다, 보시를 하는 것마다 다 적금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게 또, 또 인연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인연을, 좋은 복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해야 하지만, 그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렇게 해야 되고 돌보고 길 잃은 동물들도 돌보는 것도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 좋은 일은 하지만 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애잔하게 보고 있는 길 잃은 동물들을 보면서 버려졌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 그런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 것은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큰 상실을 해결해야 슬픔 속에서 있는 사람은 모든 곳에서 슬픔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슬픔, 그쵸?
모든 게 다, 세계, 정서적인 거, 삶 자체, 모든 것들이, 모든 시각이 그냥 물들인다라는 거. 그래서 상실된 것, 혹은 그것이 상징했던 바가 대체될 수 없다는 관념이 상실 증후군의 일부이다. 상실 증후군의 일부. 상실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린 시절의 큰 상실. 내가 어떤 걸 상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애가 받아들였을 때 어떤 상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것을 일반화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이의 상실이 사랑 그 자체의 상실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수준에서는 그러한 감정적 상실이 심각한 우울증이나 죽음을 촉발할 수도 있다. 이 상실감을, 내가 어떤 상실감을 갖고 있을까? 엄마를 잃어버린 상실, 엄마를 빼앗긴 상실감, 엄마가, 엄마, 엄마가 나를 배신했다고 하는 거, 그런 상실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한테 빼앗기고 오빠한테 빼앗겼다라는 그 상실감, 상실감 때문에. 그래서 빼앗기고, 그래서 나는 또 버려질 것 같은 그 상실감 때문에 우울증이나 죽음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감정적인 상실.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상실감이 있지는 찾아서 우울증. 그렇잖아요. 슬픔이 우울증을 막 만들어내는 거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상실감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곳이 부하의식, 이 수업 시간이잖아요. 치유하러 와야 한다는 거.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죠.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게 참 그런 거예요.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공부를, 우연찮게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실 때까지 끝까지 수업을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가 이게 해결돼야 되는지도 모르고 대충 수업 듣고 대충 다녀요. 내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대충 듣고 대충 다녀요. 아니거든요. 안 그런 척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린 시절의 큰 상실은 찾아서 해결해야 될 것이다. 비록 슬픔이 삶의 묘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감정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있다. 따라서 트라우마를 겪은 무감정의 환자가 울기 시작할 때 그들이 낫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무감정의 환자가 울기 시작하는 것. 50의 무감정이고 감정을 완전 희망을 포기한 상태에서 그래도 75의 슬픔 울어요. 그거는 우는 것은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 울기 시작하면 그들은 다시 먹기 시작을 한다. 무감정의 환자가 먹지도 않고 포기하고 있는 거야. 울면서 먹기 시작한다. 그래도 50보다 75, 10에 75승이에요. 10에 50승과는 전혀 엄청 에너지 차이가 높은 상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수준 100,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다 거치고 있다는 거. 내가 근데 이런 상태인지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알면 힘이 약해진다. 모르고 다니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다. 에너지 수준 100, 두려움 100 수준에는 이용할 수 있는 생명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있다. 즉, 위험에 관한 두려움은 실제로 건강하다. 위험에 관한 두려움은 실제로 건강하다. 두려움은 끝없는 활동을 자극하며, 위험에 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건강하다. 위험하다.
아파서 잘못돼서 내가 죽을까 봐 위험하다. 뭐가 여러 가지가 다 두려움이 있는데 실제로는 건강한데 나만 내 정신세계에서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정신세계에서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근데 정신세계에서 이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건강한데 몸을 나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끝없는 두려움은 끝없는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불안감, 잘못될까 봐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해서 싫어할까 봐. 뭔가 그런 자극적인 것들이 계속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부분을 움직이게 된다. 노령과 죽음, 거절에 관한 두려움, 그리고 아주 많은 사회적 두려움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에서 기본적인 동기 유발 요인이다. 이 수준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부분을 움직이는데 내가 적이라고, 경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느끼는 또 불안감, 죽음, 노령, 늙어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죽을 것이다라는 불안감, 거절에 관한 두려움, 저 사람이 날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아주 많은 사회적인 두려움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에서 기본적인 동기 유발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수준의 관점에서는 세상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내 에너지, 내가 보는 관점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 두려움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삶에서 기본적인 동기 유발 요인입니다. 이 수준의 관점에서는 세상이 위험해 보이고 두려우니까 위험해 보이죠. 모든 것들은 내가 보는 거잖아요. 두려움. 그래서 함정과 위협으로 가득해 보인다. 두려움은 통제를 위해 압제적인 전체주의, 정부, 기관과 정권이 선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도구이다. 그리고 불안감은 시장을 조작하는 큰 손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수단이다. 불안감은 큰 시장을 조작하는 큰 손들이 상투적으로 쓰고 있는 그 에너지, 불안감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 뉴스를 잘 보지는 않아요. 안 보죠. 잘 안 봐요. 그냥 안 보는데 너무 세상을 모르나. 그래서 그냥 요새는 유튜브 딱 들으면 실시간으로 뭐 있으면 아이고 그냥 이렇게 시끄럽네. 꺼버리고 그냥 그러는데 그런다 하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자기네들이 뭔가를 할 때, 이 국민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넘길 때. 그래서 강 뭐뭐뭐 씨도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은데 타겟이 돼가지고 한번 빵 터뜨리는 거죠. 국민들이 주의를 많이 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의를 두려움 쪽으로 뭔가 뭐 얘기를 하고 확 그쪽으로 주의를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주의를 빼버리고 불안감을 조작을 했을 때 이러면 어떡하지 하고 조작해가지고 경제 같은 경우에도 조작해서 뭔가를 사도록 만들고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사도록 만들고 불안감을 조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손들이 이 에너지를 그래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는 뭐 그런 일들도 되게 많아요. 이러다가 너 이렇게 죽으면 큰일 난다. 안 된다. 그래서 불안감을 조작을 해서 돈을 버는 일들도 참 많죠. 근데 제가 하는 일은 희망을 주고, 가능성을 보여주고, 꿈을 꾸게 해줘야 일이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접근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재밌죠. 틀려요. 310을 자극할 수 있을 때, 가능성, 희망, 스스로 자발적인 이 310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에너지로 그들을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나에게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직업을 참 잘 선택을 했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불안감을 조성시켜가지고. 근데 그게 불안감을 조성시키는지조차 잘 몰라요.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도 죽이는 일을 자꾸 하면 그것도 안 좋다. 생명을 죽여서 또 내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내가 돈을 버는 일.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을 해서 뭔가 내가 돈을 버는 일 하고 그 어떤 돈을 어떤 에너지를 쓰면서 버는 그 돈이냐 돈이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큰 이모부를 통해서 되게 많이 느끼기도 해요. 빠찡코 대가하셨잖아요. 완전히 빠찡코. 요즘 바다 이야기인가요? 뭐죠? 호텔에서 하는 그냥 그런 게임 있잖아요. 저기 강원랜드 뭐 이런 데 가서 하는 거. 그게 굉장히 그거로 되게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어요. 많이 100단위, 100억 단위로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몇백억은 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걸 회피하고 싶어서 그 회피 수단으로 오락을 하는 거죠. 게임을 중독이 된 거예요. 게임 중독이 됐다가 돈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이 또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더 불안한 거를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큰 오빠 빼고 둘째 언니 빼고 제일 큰 언니, 막내 언니, 오빠 5 형제 중에서 3명이 굉장한 엄청난 불안감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저는 봐요. 끝이. 말로가 안 좋구나. 근데 이제 극단적인 저희 이모부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그 두려움에서 두려운 걸 경험하면서 돈을 잃는 사람들의 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어떤 경우이긴 한데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의 두려움. 그래서 야 이거 일반적인 굉장히 많이 하는 또 직업이 있어요. 아 거기서도 그렇겠구나.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그중에서도 그냥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와 정말 두려움이 자극이 되면서 하는 거와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느냐가 되게 참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의식, 그 일의 의식도 에너지도 있잖아요. 그 직업군의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일은 진짜 310 자발성, 낙관적이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의지를 쓰고 희망적이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희망적인 어떤 200 이상의 긍정적인 어떤 그런 수준에서 에너지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들이 그래도 두려움 수준이 아니라 욕망의 수준부터 해서 끌어올려 갔을 때 내가 성장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매체와 광고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두려움을 자극한다, 이용한다. 두려움의 증식은 인간의 상상처럼 그냥 끝이 없대요.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에서는 그냥 엄청나게 두려움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불안해서 막 그럴 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정신과를 찾는 거예요. 정신과를 찾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신념,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삶은 '아 고통이구나. 삶은 두려움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야.' 그 모든 사람들이 정신과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 정신과에 심하게 느끼면 인제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원적으로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병원을 가야 되는 수준이에요 사실은. 정신과 병원에. 정신과 치유
치료가 아니라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모르는 거죠. 너무 불안할 때는 정신과를 가요. 그런데 내가 몸이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원래 본체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정신과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분야인 거예요. 정신과는. 있잖아요. 마음이 시켜서 몸에 문제가 있는 거고 마음이 불안해 가지고 마음이 불안한데 그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그 불안감으로 해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들어야 될 교육이 의식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상대방들을 치유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정신과는 치료가 아니라 치유를 받아야 될 곳이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치유를 받으신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뇌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 친구가 요새 되게 대구에 있다가 부산을 간 친구가 있는데 부산 가자마자 엄마하고 이제 동생이 그냥 좋은 곳에 취직을 하면서 둘이거든요, 남매가. 취직을 하면서 자기가 깜짝 놀라 가지고 자기가 하찮고 보잘것없는 막 엄마한테 버려질 것 같은 막 그 두려움이 탁 오면서 대구에 오래 와 가지고 이제 약을 먹기 시작을 하는데 그 약 "끊어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좋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생각을 너무 불안해 가지고 막 근데 뭔가 이게 이제 마비를 시키는가 봐요, 정신적인 이 부분들을. 이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오히려 편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그 밑에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뿌리를 뽑는 방법을 듣긴 들었는데 가슴에 와 닿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약을 먹고 그냥 생각을 근원적인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신경을 눌러 놨는데 그게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스스로 그게 조절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인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얘기하다 보면 불안해하는 거는 이런 수업을 들어보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안 하는 한 번 얘기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라는 그래서 두려움의 증식 끝이 없다. 상상을 두려움에서 두려움으로 상상을 막 하다 보면 그냥 그런 두려움이 막 증식이 되면서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다시 또 있잖아요. 그럼 포기해 버리고 죄책감에 또 막 100 이하에서 막 우울증 걸렸다 조울증 걸렸다 왔다 갔다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근데 이름 붙이지 말라 그래서 이게 100 이하에서도 200 이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나를 보는 거죠. 여기서 치유가 되도록 끊임없이 의식 수업은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듣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 어릴 적에 상실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고요. 옆에 주변 분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각성하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각성하고 나를 보는 거. 내가 '아 이거 내가 음 완전히 각성해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나 슬퍼하나 집착하고 있나 내가 나를 각성하고 아는 거 알면 되게 신나요. 제가 예전에 되게 투사를 되게 많이 했던 친구를 통해서 '내가 남편을 집착하고 있네.'라는 걸 그때 알았을 때 되게 신났었거든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아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신나더라고요. 그거 또 해결하는 거는 또 문제가 또 이제 시간이 또 이제 걸려서 해결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알면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집착하고 있는지 두려워하는지조차 모르면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를 또 좀 보면서 각성하는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 네.